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는 프린트로 실무정합을 다 준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실무정합 강의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우리 순경 채용 간부 시험 대비용으로 하는 제가 이제 경찰학 심화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제 들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년 승진 시험에 있어서 고득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렉스 스터디에서 11월부터 우리 승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때 이제 실무 종합 등 포함해서 이제 모의고사 반이 개설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신림동 시간 되시면 신림동 렉스 스터디 오셔가지고 같이 여러분들 스터디도 하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또 제가 해설 강의하는 거 또 같이 스터디하고 그러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고요. 혹시라도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뭐 자세하게 이제 뭐 원장님 말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모의고사 자료를 또 출력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해설 강의하는 것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제공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활용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와 이 동영상으로만 실무정화 전부 다 대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그랬죠. 이게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거고 2차 시험에서 우리 순경 채용 시험에 나왔어요. 물론 내년도 이제 우리 간부 시험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벌칙 규정이 있죠. 벌칙 규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벌칙 규정이 있다는 것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좀 반사회성 큰 것들을 벌칙으로 처벌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벌칙 규정의 내용들을 좀 자세히 봐둘 필요가 있다. 자, 보면 목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정의 나오죠. 이 법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공직자란 누구냐.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란 누구냐. 자, 고위공직자 개념 쭉 나오는데 마번 판사와 관련된 내용들, 검사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군대 장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마번 4번에서 나오죠.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우리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고위공직자 개념이 나옵니다. 아번이죠. 아번 체크합니다. 치안감 이상입니다. 경무관 이상 아닙니다. 치안감 이상 경찰 공무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의 시도청장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소방정감. 그 다음에 우리 국세청 공무원들은 지방국세청장, 상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고위공무원단이라는 게 1급부터 3급 중에 선발돼서 고위공무원단이라는 큰 어떤 직렬 속에 넣어놓고 이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최하위 어떤 직급이 3급 이상이죠. 네, 앞에 3급 나오죠. 우리 치안감은 우리 이제 총경이 4급이고 그다음에 경무관이 3급이고 치안감이 2급이죠, 2급. 그런데 이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3급 공무원.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번 보면은 이해충돌 개념이 나오죠.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사적인 이해관계, 사적인. 그 다음에 직무 관련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직무 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 조례규칙 당연히 포함하죠. 조례규칙도 행정법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아는데 이거를 법규 명령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령이 법률 플러스 법규 명령. 그래서 법령이라고 해요. 조례규칙도 전부 다 법규 명령으로 보기 때문에 법령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준, 그랬죠. 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그래서 가나, 다라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적인 이해관계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가부터 쭉 해서 나오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가로 열고 민법 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그래서 밑에 779조의 가족, 배우자, 직계, 혈족. 혈족이라는 것은 아버지 피가 섞이신 분들,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매,
자, 이후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하나한다. 그래서 이 민법 779조의 가족이 이루이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2년 전입니다. 임용되기 전 2년 이내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단체. 그 다음에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동안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단체. 그 다음에 밥은 나오죠? 특수관계사업자로서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자본금, 주식, 그다음에 지분, 자본금을 소유하는 법인 단체, 특수관계사업자라고 하죠. 주식, 그다음에 지분 30%, 자본금 50%, 자본금 세 글자 50%. 그다음에 4번 최근 2년 동안 이내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동안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그 다음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2년. 그래서 라본도 2년, 마본도 2년, 사본도 2년, 그 다음에 2년. 오케이?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 전 2년 이내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사적 이해관계자 이 부분은 여러분 6번 이 부분은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 있어요. 그 부분에 삭제됐던 내용들입니다. 삭제됐던 내용들인데 이쪽에다가 공직자 충돌방지법에서 개념적 개념, 정의 개념 6호에 나왔죠. 이걸 별표해서 잘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험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기 때문에 6번은 별표해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가 등의 책무, 공직자의 의무 이런 부분들은 공자님 말씀입니다. 한 번씩 쭉 보시면 되고요. 쌍가로 5번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 기피 신청 나오죠. 다음 갖고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의 대리인 포함, 직무 관련자가 사적인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랬죠. 사적인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나로도 14일 동그라미 14일입니다. 7일 아니에요. 소속 기관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포함해서 신고하고 회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쭉 나오죠. 뭐 인허가, 그다음 행정지도 단속 감사, 그다음 쭉 나옵니다. 8번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10번 체크, 8번 체크, 10번 체크, 공직자 채용, 승진, 전보, 상보, 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그 다음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그 다음 각급 공립학교 입학 성적, 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등등등. 자,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가 사적 관계 이해관계자 알았다 이거야. 안나 14일 이내 소속 기관자에 신고하고 회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오케이. 그 다음에 8번, 10번 이런 것들 나오죠. 5번 뭐 이런 것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며칠 이내? 14일 이내 소속 기관자에게 신고하고 서면에 신고하고 회피하라. 회피 신청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항 직무 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제외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 기관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항, 4, 5항 공장님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쌍가루 6번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의 보유 매수 신고 나오죠. 그래서 쌍가루 6번 제6조는 별표합시다. 1항부터 시작해서 3항까지 전부 다 별표해서 잘 알아둡니다. 특히 1항이 이번에 2차 우리 순경 채용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항 봅니다. 부동산은 직접적입니다. 직접적 동그라미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로서 간접적 우리 순경 채용 시험에 간접적,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 말 들어왔었죠. 틀려진 겁니다.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 동그라미, 매수 동그라미 한 경우에 소속기관자의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라. 자, 첫 번째 보니까는 공직자 자신 또는 배우자가 오케이. 소속 공공기관의 어떤 부동산 직접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이런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 그 다음에 매수했을 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을 신고하라 하겠어요. 그 다음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가로 열고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 자,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했을 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번에 왜입니다. 왜의 공공기관의 공직자. 그러면 1항에서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라겠죠. 그러면은 2항은 뭘까요? 왜니까 간접적이죠.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취급하는 그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자 자신 배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 자,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유 동그라미 하고 있거나 매수 동그라미 한 경우에 소속 기관자의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1항은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고, 그 다음에 소속 공공기관의 어떤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 매수한 경우고, 2항은 간접적으로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로서 소속 공공기관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 자, 1항에서 봤던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했을 때는 소속기관 서면 신고하는 겁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3항 봅니다. 1항, 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그 다음 매수 후에 등기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동그라미 내에 하라. 14일이죠. 다 14일? 14일입니다. 안 날로부터 14일, 매수를 한 날로부터가 아니고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입니다. 등기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등기를 완료해야 매수권자가 양수인의 권리가 생기는 거죠. 부동산의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오케이. 사적 이익 관계자 신고에 따른 조치 나오죠. 5조 1항에 따른 신고, 해피 신청 그랬죠. 그 다음에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제6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유,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직무 수행 일시 중지 명령,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 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를 하라 그래서 1항 체크합니다. 자, 6항은 전부 다 1항부터 3항까지 다 별표하라겠어요. 6조 1항부터 3항 다 별표해서 알아둡니다.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8번 고위공직자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나오죠. 이것도 우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있었던 내용인데 삭제가 됐죠. 그러면서 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고위공직자는 그랬죠. 우리 경찰 공무원은 치안감 이상, 시도청장 이상이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경찰청장 그랬는데 그냥 치안감 이상, 그 다음에 시도청장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동안에 이내에 민간 부분에서 업무 활동을 한 경우에 그 활동 내용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항, 1항에 따른 업무 활동 내역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재직하였던 법인 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등등등. 4항, 소속 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 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2항의 업무활동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른 법령에서 정보 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거야. 다른 법령에서 정보 공개가 금지되더라도 업무활동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쌍가루 9번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나오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 밑줄 주식, 지분 30% 이상, 자본금 50% 이상. 오케이? 소유하는 법인단체는 말해. 공직자 자신의 직무 관련자, 가령은 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 배우자 사촌 이내 인척, 8촌 이내 혈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경우 안나로 14일 내에 소속기관에 서면에 신고하라. 이것도 경찰적 공무원 행동 강령에 있는 내용인데 삭제를 하고 여기다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사전에 알았을 경우에 안나라도 14일 내에 신고하라는 겁니다.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이야 단서조항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단서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3호 1호 2호 거래 행위 외 동그라미 물품, 영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런 행위 한다는 걸 사전에 알았을 때 안나라도 14일 내에 서면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라는 겁니다. 이항 공직자는 이랑 갖고 있다는 행위가 있었으면 사후 동그라미 사후에 알았다 이거야. 안나라도 14일 동그라미 내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서면을 신고하라. 그 다음에 상가로 10번 직무 관련 외부 활동에 제한 나오죠. 공직자는 다음에 갖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너무 또는 좋은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밑줄 지식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그 다음에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이 좋은 자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외국기관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 밑줄 허가한 경우는 제외.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이 허가하는 경우 제외. 이런 행위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11번 가족 채용의 제한 나오죠. 공공기관, 가로 열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 보존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에 따른 자회사 포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 동그라미 채용할 수 없다. 그럼 다음에 해당하는 공직자 누구냐? 소속 고위 공직자,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 공직자, 해당 자회사 모회사인 공공기관의 소속 고위 공직자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봅니다. 소속 고위 공직자,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밑줄 공공기관의 소속 고위 공직자,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의 소속 고위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이것도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있는 내용인데 일로 들어왔죠. 이 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거야.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쭉 나오죠. 뭐 경력 채용했다 이 소리죠, 여러분들. 자, 1호는 뭐다?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했고 2호는 뭐다? 경력 경쟁 채용했다는 거죠. 경력 채용 뭐 이런 것들. 하여튼간 채용 시험 합격했다는 겁니다. 3항 1항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공직자는 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 동그라미, 유도 동그라미 묵인하면 돼? 안 돼? 안 돼. 1항은 공공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가족을 채용하면 안 되는 거고 3항에서는 그 1항에 해당되는 고위 공직자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당해 공공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하지 마라 이겁니다. 하지 마라 했으니까 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이 있겠죠. 처벌하는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된다 이겁니다. 수의계약의 체결 제한, 수의계약 그럼 뭐다? 항상 비리 원상이죠. 공공기관 가로 열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산하 공공기관 맞죠? 그다음에 자회사 밑줄 포함한다 이겁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 한 명뿐인 경우에 등 대통령 영역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그러지 아니한다. 그래서 나오죠. 즉 소속의 고위공직자와 물품 등의 수의계약 체결하면 안 된다 이거야. 해당 계약 업무는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해당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등등등 이런 사람들과 수의계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2항 1항 1호부터 6호까지 소속 고위공직자 쭉 나오죠? 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6호가 뭐냐 봤더니 5호와 6호 보면 해당 공공기관의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동그라미 이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호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 공공기관을 감시 조사하는 지방의회 의원일 때 이런 사람들은 1항을 위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하면 돼야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그 다음에 13번 공공기관의 물품 등의 사적인 사용 수익 금지. 이것도 경찰청 공무 행동 강령에 있었던 내용 일로 가져온 겁니다.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선박, 항공기,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인 동그라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해 하면 돼야 하는데 안 된다 이겁니다. 다만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14번 나오죠. 14번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 금지. 공직자 가로 열고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3년 동그라미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포함.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포함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할 때는 그 법률에 따라 한다. 즉 공직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동그라미,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 동그라미. 그럼 미공개 정보란 게 뭐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거야. 즉 비밀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세 이익을 취득하거나 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세 이익을 취득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가장 세게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7년 이하 징역 처벌해요. 7천만 원의 벌금에. 그 다음에 2항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1항 공직자고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 퇴직한 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포함하는 거고 2항은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 안 된다 그랬죠. 이것도 엄청나게 세게 처벌합니다. 5년 이하 징역 처벌해요. 3항 공직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동그라미,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 동그라미를 사적인 이익 동그라미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1항, 2항 등에서 엄청나게 세게 처벌하죠. 그것이 아닌 사적인 이익입니다.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엄청나게 세게 처벌합니다.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1항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거죠. 7년 이하. 오케이? 그 다음에 2항은 뭐다?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임을 알고 나서 그를 이용한 자. 3항은 사적인 이익을 한 공직자
그 다음에 제3자 이런 사람들, 공직자를 사적을 이용하게 하는 걸 처벌하는 내용들입니다. 잘 알아둬야 돼. 14절 별표입니다. 그 다음에 15조 내용이죠. 퇴직자의 사전 접촉 신고.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 가로 열고 공직자가 아니게 된다. 2년 동안 지나지 않은 사람만 해당한다. 2년 이내에 퇴직한다고 2년 이내인 사람과 사적인 접촉, 골프나 여행이나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라 이게. 다만 사회상규 밑줄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방법, 기록 관리 등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국회 규칙 이런 것들은 앞에서 우리가 행정법 할 때 배웠던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 이건 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뭐다, 여러분들? 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규 명령이에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법규 명령. 그 다음에 쌍가로 16번 공무수행 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얘는 넘어갑니다. 우리 경찰 공무원 중에서 공무수행 사인은 없죠. 전부 다 공직자인 거지. 그래 안 그래? 16번 아하 이런 것들이 있다. 한 번씩 보면 되고 한 장 넘겨봅니다. 쌍가로 17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다는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공자님 말씀. 위반행위 신고 나오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우리 앞서 봤던 부정청탁금지법 내용과 거의 똑같죠? 똑같습니다. 1번, 2번은 우리 조사기관이라 그래요. 신고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 법에 따른 보험이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했다. 신고와 관련해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했다.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이 보상을 받지 못한다. 3번 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동그란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라 이렇게 나오죠. 좀 전에 우리가 청탁금지법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신고 등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죠.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이 사망과 관련된 변호사 내용은 없어요. 오케이?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왜 부패방지법 봤었죠, 여러분들? 청탁금지법 내용 봤었죠? 부정청탁금지법에. 거기서는 변호사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겁니다. 없다. 잘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거는 좀 전에 봤던 부정청탁금지법 내용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번 체크 숫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 7번 체크. 그 다음에 8번 체크. 이거는 부정청탁금지법 우리 경찰학 시간에 배울 내용과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쌍가루 20번 신고자 등의 보호 및 보상 나오죠. 누구든지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동그라미,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동그라미 하지 못한다. 그 다음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 공익신고자보호법상 2조 6호, 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 공익신고자법 2조 6호, 불이익조치란 가부터 자법까지는 말한다. 가가 선생님 좀 진하게 해놨죠. 이 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좀 전에 부정청탁금지법에서도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실과 관련된 불이익 조치를 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겠죠? 이거 똑같은 내용 또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 밑에 사망이야. 사망 체크하고 사망 한번 읽어보시고 사망부터는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 그 다음에 부정청탁금지법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뭐 21번, 22번 쭉 나옵니다. 23번 비밀 누설 하지 마라 나오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1번 쭉 나오죠. 사적인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기피,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처리,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관리, 직무 관련자의 거래 신고 조치, 퇴직자의 사전 접촉 및 조치 이런 업무에 이런 비밀을 누설하면 돼야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교육 및 홍보, 일항 체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라. 이런 내용들 나오고 26번 징계, 공공기관에 장한 소속 공직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동그래 한다. 기속행위입니다. 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야 한다. 기속행위입니다. 벌칙, 별표. 자, 벌칙은 별표 합시다. 이해충돌 방지법 중에서 위반했을 때 반사회성이 큰 것들은 세게 처벌하겠죠. 좀 덜한 것은 과태료로 처벌하고, 과태료는 여러분들 행정벌로서 성질상 행정벌이란 거죠. 그래서 뭐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다 어떤 반사회성이 약한 그렇지만 또 처벌해야 될 내용들이죠.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벌칙. 1항 14조 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동그라미.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 동그라미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성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등.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성 이익을 취득해 한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동그라미.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의 벌금이 처합니다. 물론 공직자 플러스 공무수행 사인도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이 처하는데 14조 2항 동그라미 위반하여 공직자로서 직무상의 비밀 동그라미 소속 공공기관 미공개 정보 동그라미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내용이죠. 20조 사항에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12조 1항을 위반한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신고자 등이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한 자. 이 법 위반 행위 이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하겠죠. 그래서 그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신고자 등 인적사항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한 자에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 처합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 부정청탁 금지법 3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징역 이렇게 처벌했죠. 1년 이하 징역. 근데 이거는 뭐다? 7년 이하, 5년 이하, 3년 이하로 훨씬 더 세게 처벌하죠. 훨씬 세게 처벌합니다. 자, 사망, 3년 이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쭉 나오죠. 14조 사망 동그라미 위반하여 직무수행자 알게 된 비밀 동그라미.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인 이익 동그라미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좀 전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해 한 공직자는 7년 이하였죠. 근데 이거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이용케 하는 공직자죠. 3년 이하 징역을 처벌한다. 그 다음에 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자법 2조 6호 가 동그라미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조치한 자에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20조 사항에 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에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4번 비밀을 누설한 자. 비밀 누설.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신고자 등에게 신분 상신의 불이익 처분한 자.
그다음에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공직자,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공직자, 이걸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 처한다. 그래서 신고 등을 방해 동그라미 한 자,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동그라미 한 자. 그다음에 신고자 등에게 신분 상실에 해당되는 불이익 외에 다른 어떤 불이익 조치를 한 자 2년 이하 징역에 5항, 1항, 2항, 1호 경우에 징역과 벌금에 병가할 수 있다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과태료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11조 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한 자. 그 다음에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한 공직자, 고위공직자 등에 1번, 2번 체크해서 봐두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매수, 보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외부, 그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한 자. 등등등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번 보면은 특별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특별보호조치 결정이죠. 그런데 제일 위로 올라가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 3년 이하 징역. 특별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 2천만 원의 과태료. 그 다음에 3번 다음에 해당한 자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업무활동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고위공직자. 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다른 어떤 업무활동 내역이 있을 때는 임용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겠죠, 여러분들. 제출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직무 관련자 소속기한 퇴직자. 퇴직 후 2년 이내이자 다 포함하죠. 사전 조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그랬어. 그래서 벌칙 규정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벌칙 규정이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죠. 이 내용하고 앞으로 다시 가서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벌칙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하지 말라는 규정들 있죠. 이 규정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험이 나온다면 항상 벌칙 규정과 그다음에 벌칙 규정에서 하지 말라고 규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연관해서 항상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 한 장 넘겨봅시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그래서 삭제되는 내용들이 다 맞죠, 여러분들. 1번부터 7번 다 삭제됐죠? 이런 것들이 좀 전에 봤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다시 이제 새롭게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내용을 포함해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돼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경찰 공무원의 적극행정이라는 게 나오죠. 자, 여기서는 적극행정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적극행정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뭐냐? 적극행정하다가 징계서에 해당됐을 때 징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 그럼 적극행정의 반대말 소극행정인데 그럼 소극행정이라는 게 뭐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순경 채용 시험에 적극행정과 관련되는 모의고사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틀리라고 내는 겁니다. 이건 뭐야? 승진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우리 앞에 여학생 간부 모의고사에 적극행정 관련된 모의고사 봤는가? 봤어? 뭐 간부 시험은 그렇다 그래요. 간부 시험은 그렇다 그래. 선생님들 간부 공부를 할 때는 실무 종합의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실무 종합의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뭐 최근 들어서는 우리 간부 시험이 실무 종합적에 있는 내용을 뭐 반영하지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간부 시험 정도 되면은 실무 종합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의 적극행정 나오죠. 개념 뭡니다. 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령인 요 규정상을 가지고 이제 개념 정리하는 겁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해야 돼. 공공의 이익을 해야 됩니다. 또 공무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이란 말이 나오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적극 행정이란다. 공공이익을 해야 된다는 건 뭐 공무원 개인적 이익을 위하면 안 되겠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창의성.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이제 현직에 계신 우리 경찰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군대를 갔다 오거나 현장에서 대민 접촉자 하는 지점에서의 업무 수행하시는 우리 많은 현장에 있는 우리 경찰 공무원들, 특히 뭐 지파에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또 강력 사건 이런 처리하시는 형사권의 강력 범죄 수사팀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군대에 있는 분들은 창의성이 많이 떨어지죠. 창의성이 많이 떨어져요. 자,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창의력이 쑥쑥 이런 교육도 많이 배우잖아. 책도 많이 읽어. 머리에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훈련소 들어간 순간 조교가 뭐라 그래? 교관이. 야, 임마, 새끼 너희들 생각하지 마. 내가 지시한 대로만 움직여. 막 그러잖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창의성 돌려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에? 우리 군대에서 뭐라 하지? 그런 친구도 고문관이라 하죠? 고문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군대라는 것은 규격화된 어떤 시간과 룰과 훈련에 의해서 규격화된 군인들을 양성하는 곳이죠. 아무튼 창의성 할 때마다 군대 생각이 막 나요. 아무튼 자, 적극 행정 개념, 공공이익을 이해해야 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걸 우리는 적극 행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적 근거 헌법 70이죠. 국가공무법 56 성실 의무 나오죠.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 수행하라. 성실히 직무 수행 믿죠. 성실하게 하라 이거야. 성실하게 하라. 근데 이게 반대말이에요. 불성실하게 하라 이거지. 불성실이 바로 보다 소국 행정입니다. 성실히 하는 게 적극 행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봤더니 국가공무법 50조에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거 나오죠, 여러분들.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 행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 처리 행위를 장려하게 하여. 자, 국가공무원법상 적극 행정 개념이 가로열고 나오죠. 그렇지만 창의성, 전문성 이런 말들 안 나오죠, 여러분들. 장려하게 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교육의 실시 등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밑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어 봤더니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반복되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사항 등 이런 것들 심의하기 위해서 각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3항 공무원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고의 동그라미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없다고 인정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게. 이럴 때에는 한 장 넘겼어. 징계 또는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징계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야.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5항번 적극행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방금 4번 행정기본법 4조 적극행정 추진 나오죠. 행정기본법에 우리 행정법의 실제법이라 할 수 있는 행정기본법.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적극행정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사항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라는 게 나오죠. 대통령령. 이 규정을 좀 잘 봐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장 뒤로 넘겨보면은 30페이지 쌍가루 7번 적극행정 운영 규정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규정 내용을 넣어놨죠. 그래서 적극행정과 관련된 것은 이 대통령령은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7페이지 다시 넘어와서 방가로 보면 적극행정 운영 규정상 정의, 적극행정이라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 업무를 수행하는 걸 말한다 라고 좀 전에 적극행정 개념이 똑같이 나왔었죠. 그렇다면 소극행정이란 게 뭐냐 이거예요. 공무원이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 손해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소극행정의 개념입니다. 이게 즉 부작위 한다 이거야. 네? 부작위 한다. 직무인 태만이 한다 이거야. 직무 태만이 한다. 이런 것들이 소극적인 업무 형태라는 거야. 그러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케 하는 행위를 우리 뭐라 한다? 소극행정이라 한다 이거. 소극행정. 그 다음에 방가로 6번 공무원의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 나오죠. 3조의 2,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 나오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 경과실 아니고 중과실이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는 비유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 또는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는다. 보니까 이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이익을 위한 정책.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처리 절차나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 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징계 의견, 징계 부과 의견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야. 안 한다. 그 다음에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나오죠. 적극행정이랑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예산가로 3번 본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2조상의 적극행정의 개념이 나오죠. 판단 기준, 그래서 국가 또는 공공이익을 위한 이익을 증진하는 행위해야 되죠 여러분들. 공무원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업무의 목적과 그 처리 방법이 국민 편익의 증진입니다. 공무원의 편익 증진 아닙니다. 국민 편익, 공공이익 증진이라는 겁니다. 국민 불편에서 경제 활성화, 행정 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 밑줄 공공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해야 된다 이게. 공무원은 개개인의 어떤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행위해야 된다. 사적인 이해관계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겁니다. 즉 공무원 행동 강령 등에 의해 금지하고 있는 알선, 청탁, 금품, 향응, 수수, 이권 개입 등이 연관된 경우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다 그랬죠? 별표합니다. 이걸 이제 이걸 장난쳐서 우리 모의고사에 많이 내죠. 창의성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특성을 말한다.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 창세. 자, 봐봐. 군대에서 교관이 낮은 포부 갈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저 전진 앞으로 할 때 낮은 포부라서 좌우로 한 바퀴 돌고 가야 돼 라고 지시하고 훈련 딱 시키라니까 훈련병이 딱 손을 들죠. 교관님 질문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좌측으로 도는 것이 아니고 우측으로 돌고 한 바퀴 돌게 아니고 반 바퀴 돌고 얼른 뛰어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교관이? 이 고문관 시키 바로 그러죠. 지시한다 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특성을 말한다. 창세. 전문성이나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말한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자기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나 역량이 있다는 소리를 말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 전문성이라는 게 뭐야? 필요한 지식, 경험, 역량 있다 이 소리야. 오케이? 창세, 전문성이라는 게 뭐다? 필요한 지식 등을 가지고 있다.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공무원은 지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교통과에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근무하나 수사과 경제팀에서 근무하나 여청계에서 근무하나 자기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창의성, 전문성, 특히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죠. 전문성이 강조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경찰 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어떤 경찰 작용 등을 했을 때 국민들에게 그 작용의 권위가 쓰는 거죠. 내가 해당하는 업무 처리의 어떤 법률적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본인도 자신감이 없게 되고 국민들도 어떤 경찰 작용의 어떤 권위에 서지 않게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전문성이 강조됩니다. 3번 보면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을 말한다. 창의성, 오케이? 참신한 해결책, 참창이죠, 참창. 전문성, 그런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인다. 전문성보다 현실 적합성을 높여주는 거다. 오케이, 창세, 참창, 오케이? 참세, 참창 또는 참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창세, 참신이야, 오케이? 전문성이란 해당 분야에 필요한 지식, 경험, 역량 갖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성이란 참신한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주는 거다. 자, 우리가 지금 적극 행정과 관련된 개념, 창의성과 전문성 관련 부분을 봤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행위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쭉 보시고 2번 평균적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야 됩니다. 평균적 공무원에게 일반적 통상적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력 정도로 기울인다 이건 아니죠.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반문을 최선 동그란 다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3번 소관 업무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주도적 밑줄 문제 해결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다음 4번 적극 행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 동그라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그 업무를 추진할 당시입니다.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정보와 업무량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노력이나 주의무 정도로 판단한다. 어떤 행위 결과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그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정보, 업무량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노력이나 주의무의 정도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적극 행정의 유형 나오죠. 행태적 측면. 평균적 공무원에게 필요한 일반적 통상적인 노력, 주의무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을 기울여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최선을 다해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와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적극 행정 유형에 해당되고. 적극 행정의 대상과 범위 나오죠? 대상 쭉 나오죠? 정부 정책, 공무원 직무 수행하는 모든 동그라미 방식과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모든 방식과 모든 행위. 범위. 적극 행정의 특정 동그라미 분야의 정책이나 특정 동그라미의 업무 처리 방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적극 행정의 보호 나오죠? 도입 배경 2번 관행적이고 소극적 업무의 행태. 그래서 열심히 업무 수행하였지만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왔겠죠? 그러면 행정감사를 받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를 많이 목격을 했다 이거야. 많이 목격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하다가 자칫 잘못되어서 징계를 받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지 않아는 소극적이고 관행적 업무 행태가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하다가 고의나 중과실 없이 어떤 비위라보다는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징계를 면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적극 행정을 보호하겠죠. 그래서 보면 감사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 면책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적극 행정 보호하기 위한 주요 제도가 쭉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첫 번째 크게 뭡니까?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면책하는 거고,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자체를 면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쭉 밑에 3번 사전 컨설팅 거친 경우에 징계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는 거고 한 장 넘겨봤더니 적극행정위원회 지시대로 업무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 그다음에 고도의 정책 사항에 대한 실무직 담당자에 대한 징계 면제 제도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적극행정위원회 지시대로 업무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 제도.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적극행정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들을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